언니들 안녕하세요. 벌써 5월이 되었는데요. 5월은 가족의 달이라 해가지고 많은 행사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있거나 지방에 있는 분들들 중에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원 가족과 같이 보내지 못한 언니들이 있을 텐데요. 원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족,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을 생각을 하며 절대로 외로워지지 말고 쓸쓸해지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레주파도 언니들의 가족이니까요. 저희 방송 재밌게 들어주시면서 오늘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도 저희 행성 구록 22R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별세계에서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행성 안내해드릴게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랑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두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한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츠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를 사랑과 손길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4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시면 드립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양장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옷을 제가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5월 2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이래도 돼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어플에서 만나서 연락하게 되면 언제쯤 오프를 하게 되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이쪽 친구도 없고 사귄 적도 없고 정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연락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문자보다는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휴일이 있을 때 한번 가볍게 만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부담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락하는 분도 저도 직장인이고 벽장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일단 어플에서 만나게 돼서 보통 연락하고 만나기까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라면 한 일주일 정도는 연락을 하고 한 번쯤은 얼굴을 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만나는 거 이제 오프라고 하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제 오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문자로 연락을 하거나 뭔가 온라인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온라인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얼굴도 보고 실제로 이제 문자나 뭔가 텍스트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때 이어지는 감정보다는 실제로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면 좀 더 마음이 가거나 반대로 마음이 좀 식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요. 일단 언니께서 이쪽 친구도 없고 사귄 적도 없으셔서 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쪽이라는 거를 떠나서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이젠 이쪽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우팅을 좀 무서워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뭐 연락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좀 더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용기를 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깊은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깊은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할 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뭐 몇 년 정도를 계속 온라인에서 보는 거 아닌 이상은 어쨌든 한 번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길게 시간을 끌어가면서까지 온라인에서 얼굴을 보지 않고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니도 느끼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이지만 저는 연락을 하고 3일 내에는 만나는 것 같아요. 네, 3일 내에는 어차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결정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오프든 온라인이든 얘기할 수 있는 한계는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도 있고 이 사람과 어떤 관계 될지 모르는 거니까 A부터 Z가 있었을 때 내가 A부터 F까지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좀 더 진지한 관계가 되거나 뭐 좀 더 친밀한 사이가 된다면 뭐 한 N까지 아니면 W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이 아닌 이상은 온라인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고갈이 될 것이고 그거를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물론 뭐 진짜 간혹 가다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SNS를 하고 있지만 SNS 상에서도 몇 년 동안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과 친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속 얘기를 더 많이 꺼냄으로써 그리고 그들도 본인의 속 얘기를 어쨌든 얼굴 보지 않고 하니까 좀 더 편하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약간의 깊은 대화를 이제 하게 되면서 좀 더 유대감과 친밀감을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잘 맞는 경우니까 되는 거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공통주제가 없으면 금방 말이 이제 공통주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공통 질문은 없어요. 보통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나 취향이 아닌 이상은 흔히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나 대화는 좀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평소에 뭐하고 지내는 건지 취향이 뭔지 취미가 뭔지 뭐 주말에 뭐 하는지 주중에 뭐 하는지 그리고 연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 연애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그 상대한테 매력을 느끼는 건지 그러니까 그 매력이라는 게 이제 연애로 얘기하겠죠. 그런 연애적인 모먼트에서 어떤 걸로 본인이 좀 더 어필이 되는 건지 어느 부분에 좀 더 호감을 느끼는 건지 그런 얘기가 이제 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 내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예전에는 뭐 사람을 그렇게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오히려 온라인에서 좀 오래 얘기를 했었어요. 뭐 한 달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사람과 직접적 얼굴 본 것도 아닌데 마치 오래 알게 된 사람 마냥 뭔가 친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애정을 담아서 얘기를 한다는 게 뭔가 연극 같은 거예요. 근데 연극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연극을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원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현실 자각을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마치 몇 년을 본 사람처럼 얘기를 한다는 게 약간 어불성설 같아가지고 그때 이후부터는 오히려 온라인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얘기했었을 때 적당히 나와 이 사람의 간단한 신상 정보는 알게 되는 거죠.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 사는 건지 사는 거는 또 구구절절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나랑 이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를 알아야지 그 중간 만남 지점을 좀 구할 거 아니에요. 혹은 우리가 뭐 강남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성수라든가 뭐 건대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만났을 때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제 아니까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일일이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서는 저는 웬만하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충분히 사람이 작정을 하면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를 보면서 좀 캐치를 해야 되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온라인에서는 좀 서툴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좀 더 얘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오프를 하게 되면 온라인에서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오프에서 승리라고 해야 되나요? 좀 오프에서 성공률이 좀 높은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흥미가 떨어지는 것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한다면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첫 연락을 하고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연락을 하고 일주일 안에는 직접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저도 그 연락하는 분도 직장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을 하시느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 뭐 주중이나 뭐 주말이라든가 뭐 스케줄이 있을 때에는 연락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온라인에서 연락이 많이 길어지다 보면 괜시리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나쁜 것 같기도 하지만 연락을, 그러니까 나쁘다고 해야 되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연락을 할 때 여러 사람들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이유는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뭐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 명하고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성공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과 같은 시간 내에 연락을 하고 빨리빨리 만나는 게 좀 더 실용적이다 얘기하시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ABC 중에 A한테 뭐 연락을 좀 소홀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B한테 소홀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셋 중에 뭐 한 명한테 뭐 속칭 얘기해서 약간 저울질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일집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진짜 진실로 바빠가지고 연락 못하는 건데 상대방 측에서는 뭐지, 얘 나 관심 없어서 뭐 연락 이렇게 뜨문뜨문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시라면 적어도 퇴근하고, 만약에 일하는 곳이 좀 가까우시다면 퇴근하고 한 번은 커피 타임 정도는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하시는 곳이 멀다면, 그리고 바쁘시다면 주말에 하루 정도는 나를 잡고 만나는 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하면서 재고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본인들끼리 조심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술을 안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뭐 흡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의 좀 호불호, 그리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왜냐면 만났을 때 뭘 먹어야 되기도 하니까 그런 거를 좀 물어보고, 그 정도만 물어보고, 나이는 솔직히 연락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거기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빼고서는 그냥 불편한 것만 잠깐 물어보고, 괜찮은 거 좀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만나면 그 이후부터는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니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 연락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만나시는 게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이제 또 연락하신 분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제가 4월에도 얘기를 했지만 3, 4월에는 좀 헤어지고 아픈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몰랑몰랑한 이야기가 와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오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은 짱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차피 나랑 안 될 거 아는데도 왜 짝사랑하는 거는 포기가 안 될까요? 혼자 희망 갖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질투하고, 또 진짜 너무너무 바보 같은 저를 보면서 그냥 괴로움에 그냥 안 보면 나아질까 싶어서 모든 연락을 다 차단하고 싶은데요. 또 그러지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스럽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짱녀님. 저희들의 유구한 역사인 짝사랑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짝사랑 많이 힘들죠. 왜냐면 나랑 이 사람이 어떠한 확률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내가 오로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좋아하고.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 얘기를 하는데, 연애에서는 그런 얘기가 옳긴 한데 짝사랑에서는 내가 진다? 힘들다?
뭔가 내가 좀 더 의리다라는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나를 지옥 끝으로 끌고 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짝사랑하고 있는 거 뭐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짝사랑 많이 힘들고 이루어지지 못한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행이 필요하죠. 뭐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치, 그러니까 그 목표치가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뭐 좀 더 친해지고 싶다라든가 주로 다양한 목적 중에 가장 공통적인 거는 그 사람과 사귀고 싶은 거겠죠. 연인이 되고 싶은 건데 뭐 썸 관계도 그렇지만 이 사람과 내가 어떠한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가끔씩은 현실 타임이 오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약간의 실망스러움도 있을 거예요. 자기에 대한. 그리고 내가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앞에 있으면 괜시 다른 사람처럼 내가 행동하게 되고 뭔가 좀 더 한심한 느낌으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자괴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모든 관계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이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행동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한 번쯤은 뭐 말맞다는 한심하고 실망스러운 태도와 행동을 보여가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떠한 짝사랑이 이루어지지만 또 어떠한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짝사랑의 결말이 연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짝사랑의 결말은 내가 그 짝사랑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게 가장 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짝사랑이랑 저는 근데 솔직히 짝사랑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성격상 짝사랑을 해보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를 먼저 호감을 느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짝사랑이라는 그러한 카테고리처럼 내가 막 마음이 막 닳고 막 애가 닳고 막 슬프고 힘들고 막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좋아한다는 마음이 제가 정해졌으면 네, 저는 성취합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좋아한다는 게 너무 확실한 느낌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저는 그 말부터 해드려야 되겠군요. 저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언니들은 아시겠지만 전 그렇게까지 인간 좋아 비연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 싫어, 인간 불신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연인의 감정을 좋아하면 누군가를 인간 이상 그리고 연인으로 좋아한다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들게 만드는 사람은 저는 무조건 가집니다. 네, 저는 가져요. 저는 가지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 그리고 못 가지는 것도 내가 언젠가 가져야지라고 끝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은 아니지만 굳이 따지면 저는 꼭 개탑니다. 개타기 때문에 짝사랑 해보진 않았지만 제 주변에 누군가가 생각이 나네요. 짝사랑 오래 했던 저의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짝사랑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마음이겠구나.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지 않고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된다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을 가지면서 뭔가 자기의 그러한 감정이라든가 자기의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많이 상처를 받는 것도 보였는데 저는 오히려 그 짝사랑이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오히려 저는 그 짝사랑했던 분에게 응원의 말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충분한 마음과 충분한 애정을 그 사람에게 보여줬고 그거를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당신이 꽤 많이 성장했다라고 응원의 말을 해주고 싶었네요. 방송을 듣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듣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 결과가 행복한 연애는 아니었지만
행복한 연애라는 게 좀 웃기기도 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진 않았지만 네, 저는 당신이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사람 옆에 있을 테니까요. 네, 그 사람을 꼭 겟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겟하셨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짝사랑 후에 오는 또 다른 사랑이 당신을 풍요롭게 만들 거니까요. 그런 아픔을 너무 오래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응원 드릴게요. 누군가에게. 네, 그러면 사연곡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즈파이 L 양재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gmail.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낼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즈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즈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즈파의 SNS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만주정보 띵동. 5월 1주차 띵동은 키어 영화제 대관 취소 일방 통보 소식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내에서 운영 중인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가 오는 6월 20일 막을 여는 25회 한국키어 영화제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지난 1일에 주최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최근 반대 성소자 세력들의 민원으로 극장 측이 대관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는데요. 한국키어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영화제 개막을 2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라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키어 영화제 이외에도 외부 압력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행사에 공간 제공을 꺼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화여대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화인 일동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한국키어 영화제 개최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명을 독려하는 글에서 한국키어 영화제는 명백히 이화여대 대학교 헌장 제1조 창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반하기에 이화여대 교육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이화인 동창 여러분 목소리 내주셔서 어린 학생들의 교육 현장인 이화 땅이 전국의 동성애 홍보장이 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이화여대 통장실 등의 영화제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인 민원 전화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아트하우스 모모 관계자는 최근 이화여대 졸업생인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으나 졸업생이라며 관련해 민원 전화가 많이 왔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주최 측에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키어 영화제 집행위는 지난해에도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영화제를 열었는데요. 집행위 측은 이미 아트하우스 모모 측과 미팅을 마치고 구두 계약까지 마친 상황이었고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취소되었다며 행사 한 달가량 앞두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소자 혐오 세력의 민원 등으로 인해 성소자 관련 행사가 공공장소에서 열리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성소자 축제인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서울광장 사용이 불어대 을지로 2가 종강역 일대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2023년 당시 서울광장의 사용 여부를 심사하는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에 참여한 이들은 청소년들이 바르게 커야 하는 성문화에 대한 인식, 교육적 부분에서 좋지 않다 등의 발언을 주고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서울키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6월 14일 키어 퍼레이드를 개최할 예정인데 서울광장은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장소를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조직위는 지난해 키어 퍼레이드 관련 토론회를 열기 위해 시민청에 임대했다가 취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호림 성소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이러한 배제가 반복되며 성소자 당사자들은 나에 대한 거부라고 느낄 수 있다.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할 것이라며 이런 행사의 공간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홀릭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서울 퀴어 퍼레이드뿐만 아니라 전국의 퀴어 축제들이
매년 장소대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사자들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이뤄질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라며 이번 주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을 찾아올게요. 올해로 20살이 된 레주파를 축하해주세요. 언니들의 목소리, 이야기, 손그림들, 레주파의 20살을 축하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환영합니다. 레주파 다음 카페 축하 게시판 또는 이메일 lezpa@한멜.net으로 보내주세요. 실물을 직접 보내고 싶은 언니들은 마포 FM으로 우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마포 FM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 팀 앞. 언니들의 마음 기다리고 있을게요. 키어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루나와 함께하는 1주차 방송 행성 9622R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원래 지구란 이런 곳인가요? 너무 머리 아픈 곳이에요. 네? 제가 외계인이라고요? 아니, 저에겐 당신이 외계인이라고요. 지구에 잘못 내린 소녀들의 생존 이야기. 외계인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게 아니라면 본인이 그 외계인이라는 거죠? 네, 외계인이요. 아, 다현님 많이 취하셨나 보다. 술주정이 진짜 귀엽네요. 술은 안 마셨는데요. 아, 맞다. 초콜릿에 취하셨죠? 아니, 요즘에 그 외계인이다 뭐다 많이 뜬다고는 들었는데, 요즘 밈이 맞긴 한가 봐요. 밈이 뭔가요? 그 개그 같은 거요. 농담이 아닌데요? 네네. 표정을 보아하니 농담은 아니시네요. 그럼 컨셉이신 걸까요? 그런 거 같은 걸까요? 나는 외계인으로서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래요. 안 믿으실 거라 생각은 했어요. 누가 믿겠어요. 갑자기 자기가 외계인이라고 하면. 그건 그렇죠. 저 근데 진짜 제정신, 물론 초콜릿에 취하긴 했지만 저 진짜 농담도 아니고 밈?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진짜 외계인 맞아요. 그럼 어디서 오셨는데요? 화성? 목성? 화성에서 온 여자 이런 건가요? BC 810에서 왔어요. 여기 지구에서는 40억 광년은 떨어져 있어요. 40억 광년이요? 그럼 꽤 먼 거죠? 지구에선 1광년을 약 9조 6천억 킬로로 본다고 하니깐요. 저희 거리로는 그렇게 먼 건 아니지만 우주선이 없으면 또 못 가는 거리이기도 하죠. 그럼 어쩌다가 지구에 오신 거예요? 무슨 연구 같은 거 하시는 건가요? 거리 계산을 잘못했어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우주선이 망가져서 불시착해버렸어요. 우주선은 어디 있는데요? 여기요. 네? 그건 시계잖아요. 여기 안에 있어요. 지구에서 흔히 말하는 휴대용 우주선이라고 해야 되나? 휴대용 우주선. 네, 그렇구나.
시계가 아니라 우주선이었구나. 그럼 지금 고치고 계신 거예요? 못 고치고 있어요. 지구에선 필요한 소재가 꽤 비싸더라고요. 소재가 비싸요? 뭔데요? 지구말로 다이? 다이아? 설마 다이아몬드요? 네, 그런 말이었던 것 같네요. 다이아? 다이아.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한 100개쯤이요. 순도 100% 하는 걸로요. 순도 100%에 100개의 다이아몬드. 그거 꽤 힘들겠는데요? 네, 저희 행성에서는 꽤 흔했는데 여기 지구에서는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흔한 행성이요? 매우 꿈 같네요. 집 앞 마당에 있는 건데 여기서는 굳이 따지면 저희 행성에서는 돌멩이 같은 거니까요. 저희 행성에서는 돌이 귀한데 여기서는 여기저기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돌멩이가 지구에는 많고 다이아는 별로 없죠. 네. 하나라도 구하고 싶어서 살까 했는데 순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순도가 높은 거 꽤 비싸니까요. 그거 외엔 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기 금도 필요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골드의 그 금이요? 네, 맞아요. 그 우주선이 보물상자네요? 그 시계 잃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몇 개 모으셨어요? 일단 금 2개랑 다이아는 하나, 둘, 2개요. 일하신 지 3개월 됐다 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제 3개월 막 넘었어요. 와, 정말 열심히 사셨네요. 그 흔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결혼 반지 2개 만드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먹을 거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야근도 많이 하고 잔업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모았는데요. 여전히 부족하네요. 와, 조만간 금은빵 털이범 뉴스에 나오면 다현님이라 생각할게요. 네, 금은빵 털면 먼저 연락해드릴게요. 아니요. 저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냥 사직만 넣어드릴게요. 뭐예요, 그게? 저는 범죄 이력이 있으면 안 돼서요. 하긴 그렇죠. 범죄, 네,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되죠. 저는 아직까지도 범죄 이력이 없고요. 저는 그 아이들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그나저나 저 믿어주시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절실한 눈빛으로 말을 하고 계시는데 믿어야죠. 휴,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외계인을 잘 믿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혹시 다른 데서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SNS에서 외계인 모임이 있어서 나가봤는데요. 외계인 모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우주를 좋아하는 인간들이더라고요. 거기서 저 재밌는 사람이라고 방장하러 가길래 나왔어요. 아무래도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컨셉이었겠죠. 저 심각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여튼 그 이후에 그 모임에서 만난 분이 일도 주시고 방도 구해주셔서 나름 지내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다현님의 은인이네요? 그분도 외계인이에요. 네. 네? 외계인이요? 지구에 외계인이 또 있어요? 네, 꽤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다들 숨기고 계시지만요. 그분은 어디서 오셨는데요? 가까운 곳에 사시더라고요. 어딘데요? 화성이요. 화성이요? 경기도 화성? 아니요. 저기 위에 있는 화성이요. 그 수금지와 목토성 할 때 그 화성이요? 네, 그 화성이요. 마스. 마스? 거기서 출근하신대요? 설마요. 수원에 사신대요. 화성 외계인이 수원에 산다라.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죠? 수원이 집값이 그나마 괜찮대요. 서울 집값은 비싸다 하시면서. 화성인이 서울 집값을 걱정하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현실적이죠? 아무래도요. 지금은 지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니까요. 그렇군요. 재밌네요. 재밌다고 하기 좀 그런가요? 아니에요. 믿어주시는 걸로도 괜찮아요. 네. 근데 멀리까지 오셨는데 사는 것도 있고 일하는 것도 있고 착실하게 사시네요? 지구의 햇빛은 너무 세서요. 중력도 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무엇보다 지구의 시간은 너무 짧아요. 24시간이 짧다고요? 네, 저희 행성은 지구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가 70시간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무슨 느리게 가는 마을 뭐 그런 건가요? 느리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한 곳이에요. 모든 건 다 상대적이니까요. 저에겐 지구가 너무 빨라요. 뭐 지구가 빠르긴 하죠. 네, 자전도 네, 그렇죠. 자전이요? 아니요. 그래서요?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빠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건 아마 한국만의 정서일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나라는 안 그러지 않나요? 다들 빠르던데요? 한국이 유독 빠를 뿐. 그건 인정해요. 일하다 보면 한 달이 금방 가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요즘 느껴요. 벌써 3개월째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요. 그러게요. 그럼 평소엔 뭐 드세요? 뭐 먹을 만한 게 지구에 있나요? 지구에선 망고라는 걸 먹어요. 저희 행성에 있는 거랑 비슷해서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먹을 게 제일 중요한데. 아무래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진짜 이 얘기가 너무 꿈 같네요. 그럼 하시는 일은? 사실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을 해요. 무슨 지니 같은 건가요? 지니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여튼 소원을 다 들어주는 거요?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다 들어주시나요? 그런 소원은 상부에서 처리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소소한 소원만 들어드리고 있어요. 아직 신입이니까요. 그런 일이 있군요. 신기하다. 나중에 저도 소원 빌어봐도 되나요? 어떤 소원이요?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요. 그건 아마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한 60년 뒤에 가능하실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선착순이거든요. 그럼 그냥 마음속으로만 빌고 열심히 살게요. 그나저나 말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지구인에게 이렇게 온 없이 말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네, 저도 뭐 신기한 건 매한 가지긴 한데요. 뭐 듣고 나니까 재밌긴 하네요. 저랑 종종 만나서 얘기해주세요. 지구인 친구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요. 저도 외계인 친구 뭐 들을 생각 없었지만 뭐 외계인 친구 생길 줄은 몰랐으니까요. 맞다. 저 여기 가보고 싶었는데 같이 가실래요? 어디냐면요. 그녀는 신이 난 얼굴로 가보고 싶은 곳을 보여주었다. 그 기쁨이 어린 얼굴을 보며 외계인이라는 다연 앞에서 나는 차마 얘기할 수 없었다. 내가 어린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산타라는 것을. 나 오늘 무지개가 너무 그리워. 나는 무해한 퀴어 공간이 가고 싶어.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 근데 어디로 가? 그리고 나는 용기가 안 나. 낯가린 언니들을 위한 대리경험 퀴미상궁. 네, 두 번째 코너 퀴미상궁이 시작되었습니다. 퀴미상궁. 네, 오늘도 언니들에게 맛 잘 알 그리고 찍먹할 수 있는 가게 하나를 소개해줄 예정입니다. 오늘 5월의 주제는요. 최근에 생긴 가게죠. 도파민입니다. 네, 도파민. 언니들이 알다시피
뭔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 도파민인데요. 일단 도파민 가게는 꽤 넓어요. 꽤 넓고 쾌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이 또 맛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가는 가게마다 맛있어서 진짜 너무 신기하긴 합니다. 저도 이상하게 약간 맛잘알인 것 같은데요. 일단 도파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도파민 가게는 일단 2인석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4인석, 그리고 6인석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갔었을 때는 주말이다 보니까 언니들이 이제 번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번개 언니들 좀 많이 계셨고, 그리고 가게 분위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엄청 밝지도 않았고, 이전에 갔던 가게들에 비해서는 좀 약간 살짝 밝은 편이었고요. 제일 귀여웠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프롬프터를 이렇게 쏘시는데 그 화면에 어떤 분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에 도파민 많이 와주세요. 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들 반가워요.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같이 갔던 분들끼리 엄청 그걸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의 위치는 늘 얘기했다시피 홍대에 있습니다. 네, 일단 홍대에 있는 가게고요. 새로 생긴 가게다 보니까 가게 분위기 자체도 좀 밝고 그리고 무엇보다 매우 청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흡연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흡연실이 같은 층에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흡연 냄새가 1도 나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흡연실이 화장실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한 번쯤은 화장실 갔었을 때 흡연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모를 정도로 진짜 흡연실이 너무 통풍이 잘 되시는지 아니면 그걸 잘 막아놨는지 모르겠는데 담배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았던 게 너무 충격적이자 너무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시는 언니들께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시거나 아니면 같은 가게 안에 있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시는 것 같았는데요. 일단 저는 흡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 흡연실과 자리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 멀지는 않았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가게 같은 경우에는 흡연실이 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흡연 냄새 별로 나지 않는다 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화장실에 빛이랑 그리고 탈취제가 있었던 게 너무 신기했고 무엇보다 구강 구취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좀 마음에 드는 언니들하고 같이 갔다.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과 같이 갔었을 때 아무리 냄새가 난다고 한들 그 구강구치제를 딱 하면 엄청 상큼한, 엄청 시원한 향이 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뭔가 구취 때문에 썸이 깨진다거나 뭔가 와르르르 이미지가 바닥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거는 꽤 장점을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음식이 진짜 맛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시켰던 게 튀김이랑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나왔었던 게 뭐였죠? 그 토스트가 있었어요. 버터 토스트인가 무슨 빵 같은 거였는데 제가 사실은 단 거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프렌치 토스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거기에 있는 프렌치 토스트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시는 언니들 중에 나는 좀 안주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언니들께서는 오히려 저처럼 튀김이나 그리고 조개탕도 시켰어요. 조개탕도 시켰는데 진짜 시원하고 그 조개탕 특유의 잘 못하면 그 돌 씹히거나 약간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 조개탕은 진짜 말을 너무 이렇게 하고 있긴 말을 너무 제가 이렇게 말을 지금 이렇게 말이 제대로 못 나올 정도로 조개탕이 진짜 시원하게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좋아하는 언니들도 술을 싫어하는 언니들께서도 다들 먹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시키고 나서 프렌치 토스트는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파민에 그 김치볶음밥이 있는데 그게 꽤 맛있어요. 그래서 그 김치볶음밥도 꼭 시켜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 3가지를 말씀드렸었고요. 아쉬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일단 그게 깔끔하고
음식이 맛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하시는 직원 언니들께서 너무 친절하셨어요. 정말 바빠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이 하나라도 누락이 된 게 없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주문이 늦어지면 꼭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러이러한 점에서 많이 늦어진다 얘기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이제 피자를 시키셨는데 피자가 좀 오래 나왔어요. 오랜 뒤에 나왔었는데 실제로 피자가 오래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쇄시킬 만큼 피자가 맛있었다. 제 생각에는 페페로니 피자가 제일 맛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그게 좋은 점이 있었지만 아쉬운 것은 자리가 그렇게 많진 않다는 거. 그러니까 자리가 적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좀 있는 편이긴 한데 보통의 그런 가게들보다는 살짝 평범한 수준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되는 게 좀 문제다? 아쉽다? 문제라기보다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다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요리였습니다. 네, 꼭 기다리시고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쉬운 점은 그런 정도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술이 있던 것 같진 않았어요. 물론 장점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병맥주를 많이 파시더라고요. 근데 그 병맥주가 흔한 게 아니고 약간 평소에 잘 안 파는 그런 맥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맥주를 팔아가지고 오히려 이게 그런 생맥이나 이런 거 싫어하고 뭔가 소주도 싫어하신다면 이런 병맥 정도는 마셔도 괜찮을 것 같진 않을까? 이런 병맥주 마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건 장점이긴 하겠네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점 굳이 얘기를 드리자면 화장실이 좀 좁았다? 네, 장점이기도 하겠지만 화장실이 좁았지만 정말 잘 치우셔가지고 너무 깔끔했다. 네, 그러니까 도파민의 기본적인 제 감상평은 깔끔이었던 것 같아요. 요리든 뭐 가게 분위기든 뭔가 모든 게 다 깔끔해서 같이 갔던 분들께서도 여기 도파민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는 가게를 좀 다니셨던 분이다 보니까 근데 나 꽤 깔끔했던 것 같다. 도파민. 그래서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 아쉬운 점을 상쇄시킬 만큼 매우 좋았다가 저의 총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나님 저 이거 하나는 꼭 가도록 좀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다면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드시는 언니들께서도 가서 프렌치 토스트 드시면 나 이거 약간 따로 팔아도 괜찮을 듯?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만큼 정말 맛있었으니까요. 네, 그거 한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살짝 찍먹하는 퀴미 상공 여기까지고요. 방송 들은 언니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클로징에서 찾아올게요. 네, 언니들 1주차 행성 96ER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번 2025년 서울케어문화 축제는 6월 14일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젠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언니들 몸 건강하시고 저희들의 명절 서울케어문화 축제에서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저희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휴식하면서 저희는 6월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2025년이 레주파 L양변점 20주년입니다. 언니들께서 보내주시는 편지, 그림, 사연, 노래, 여러 가지 컨텐츠를요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꼭 저희들에게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언니들 클로징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 루나는 5월 4주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